관세부터 FOMC 이슈 그리고 실적 등을 소화하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8월 증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물가나 소비 위축 등의 우려를 빌미로 차익 실현 압박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장은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는데요.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가봐야 되고요. 세제 개편안 소식이 어제 또 들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 내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속 이슈들 점검합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8월의 첫날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는데요. 3대 지수가 이렇게 마지막 날을 하락으로 장식하는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 그전까지 6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다가 이제 오늘로써 3일째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0.4%의 마이너스권, 특히 제약주들이 약세를 강하게 연출하면서 다우 지수가 0.7% 가장 부진한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사실 보시면 3대 지수 출발 분위기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괜찮았던 실적, 강력했던 실적 이후에 주가 급등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렇게 탄력도가 저하됐던 것은 여러 가지 관세 뉴스들을 소화했던 탓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현지 시간 8월 1일이죠. 백악관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발효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내일 발효될 것이다. 라는 백악관 측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시한을 90일간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죠. 인도와 브라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예고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역협상 시한 종료가 임박해 있는 가운데서 막판에 이렇게 협상 진척이 좀 더뎌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짙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자리를 하죠. 미국의 6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았고요. 뿐만 아니라 4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판단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우려감도 부상해 있는 상황. 오늘 상품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움직임, 구리 선물 가격이 무려 22%나 폭락하면서 역사상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품에만 부과가 될 뿐 정작 원재료인 정제구리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파운드당 4.4달러 정도 수준에서 급락을 했는데 이제 미국장 내부적으로도 종목별로도 어제에 이어서 구리 관련주들이 급락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로의 영향도 가늠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장중 대비해서 탄력도가 좀 둔화된 게 아쉽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8%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 고지를 넘기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3.95% 그러면서 4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어제 발표됐던 깜짝 실적 이후에 월가 IB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IB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도 최고 목표가는 제프리스 측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675달러, 내년도에도 37%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11.3%의 폭등 흐름을 잘 지켜냈습니다. AI 제품 수요 확대, 그에 따라 크게 개선된 실적, 역시나 월가 IB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고요. 반면에 그 밖의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죠. 일단 엔비디아 역시도 이 양사의 호실적에 힘입어 장 초반에는 2%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장중에 중국 정부가 H20 보안 문제를 이유로 관계자를 소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우리 칩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만 이 뉴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로 인해서 H20 수출에 혹시나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일단 퀄컴이 어제 스마트폰 칩이 부진하다,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웰스파고 측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HBM3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코멘트가 전해졌습니다. 5%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3%대 하락했습니다. 스티펠 측에서 시장 안에서의 성장 둔화 그리고 실적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목표가를 $440까지 하향 조정한 여파를 받아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헬스케어 주들도 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제약사 CEO들에게 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고요. 여기에는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일간의 시한을 줬다라고 하니까 2달 안에 해당 기업들은 약값을 내려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일라이 릴리의 주가 2%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가장 미국 증시에서 간밤 빛이 났던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피그마가 250%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IPO 첫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 막 거래가 시작이 됐고 공모가가 $33였는데 $115까지 폭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피그마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협업 툴에 해당하는데 지금 IPO 시장이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그마, 서클 인터넷 등 일부 종목들이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밖에 애프터마켓에서 오늘 빅테크 기업 두 가운데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실적 결과 사실 눈높이가 좀 낮았죠.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이 10% 급증하면서 $940억,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EPS 역시 $1.57로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웃돌았습니다. 애플의 실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13% 급증한 매출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특히 그 덕분에 2021년 12월 이래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에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급등의 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움직임인데 어닝콜에서 나왔던 팀 쿡 CEO의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상당히 크게 확장시킬 것이고 로드맵을 가속화시킬 M&A에도 우리는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여러 AI 인재들이 이탈되면서 애플 AI 많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조금 일축시키는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아마존의 실적 결과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3% 급증, EPS가 $1.68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력 사업 부문인 AWS 17% 뛰어오르면서 역시나 견고한 매출 성장률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경영진의 코멘트에서도 AI 발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다만 관세와 무역 정책의 영향이 앞으로도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에서 실망을 안기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
마켓에서 6%대의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들 우리 증시 어떻게 소화해 갈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관세와 실적 그리고 금리 여기에 세제 개편안 내용까지 오늘 소화할 내용이 참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오전 7시 16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슈가 전달되고 하루 종일 그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깔끔하게 한 번 더 간략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 기존의 4월에 25% 대비해서 15%로 낮아졌죠. 자동차 부품도 15%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해서 장중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꽤 큰 변동을 겪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해석 속에 올랐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FTA 이슈로 인해서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5%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세율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다만 하더라도 최혜국 대우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부담을 그리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찌 나올지는 봐야겠죠. 철강, 알루미늄, 구리 쪽은 어제 빠졌죠. 관세율 변동 없었습니다. 기존의 50에서 50으로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10에서 15%로 낮아졌네요. 다만 지난 4월 대비 발표된 것에서는 낮아졌으나 결론적으로는 전체 세는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서는 대미투자펀드 3,500억 달러 조성, 그 가운데 조선협력펀드가 1,500억 달러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어제 국내 조선주들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외에 전략산업펀드 2,000억 달러 조성, 거기에 대해선 반도체, 배터리 등등이 들어간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수익 배분 구조 미국이 90% 이상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에너지도 1,000억 달러 규모로 사줘야 되고요. 앞으로 한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세부 투자나 관세 적용 기준에 대한 조율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어제 이러한 부담을 반영하면서 시장 흐름 역시나 호재지만 호재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됐죠. 관세 합의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요. 기존 FTA 체제에 대비해서 실질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 부담을 시장이 느꼈습니다. 종목 좀 볼까요? 기아, 현대차, HL만도, 현대위하 모두 밀렸습니다. 장중에 4에서 6% 오르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내 7%대까지 떨어지기도 한 기아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미 투자를 집행했을 때 거기서 이제 틈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산업 혹은 한국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어제 조선 섹터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하나오션 13%, LG현대중공업 등이 올라갔는데요. 시티그룹에서도 하나오션에 대해 긍정의 보고서를 내며 상승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MRO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며 더욱더 부각받지 않았나 싶네요. 결국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 조선이나 원전 등에 대해서 어제 시장이 우호적인 평가를 해줬고요. 중립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게 방사능 관세 영향이 미미하고 반도체는 그래도 전략 품목으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조금 중립
이상의 시각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담을 느끼는 쪽으로는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위탁 생산 부분,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진이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어제장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서 계속 연장선상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양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됐죠. 자동차 등이 크게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어제는 하락하는 분위기. 엔비디아의 신고가 속에 SK하이닉스와 HBM진영이 강세를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코스피 0.2%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화장품, 바이오 쪽,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부장 각각의 섹터별로 분위기가 엇갈렸던 가운데 어제는 엔터 쪽 종목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 미나 앵커가 엔터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잡았던 바가 있었는데요. 엔터주가 선전하는 흐름, 블랙핑크의 투어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 혹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데뷔, 그 외 기존의 트와이스 등의 앨범 판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소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어제 SM 7%, YG엔터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국 소비라는 키워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엔터주가 조금은 더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세에는 학습 효과가 있죠. EU와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처음에는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이내 엄청난 대미 투자 등의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하락하는 걸 우린 봤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이전에 우리 지수는 올라갔고요. 관세 협상 타결과 동시에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관세 이슈가 선반영됐고 자동차 쪽에서는 FDA 0% 혜택이 종료되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관세 협상 세론의 움직임, 삼성전자와 기아 등의 최근 공매도 증가 효과, 타격을 받은 거죠. 매파적 FMC까지 더해지며 어제 지수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택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외국인들도 상반기 주도주 쪽으로 더 수급 유입을 했더라고요. 조선과 방산 쪽으로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조방원의 종목들이 되겠죠.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매도했던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일단은 소외단보다는 상반기에 주도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고 이것은 어제 관세에서는 무풍지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장 요약은 앞서 한미 관세 협상 이슈 속에서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빠지고 조선 올랐다이고요. 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 관련한 긍정적인 대화에 물꼬를 트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를 비롯한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테마 상승률로 치면 가장 높게 올라갔던 이유가 되겠죠. 이것이 아무래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테마로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쪽에서 K뷰티, K엔터, K콘텐츠, K푸드 국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가격 정가,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좀 부담이 있더라도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트렌드가 형성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 등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어제 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고요. 월말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 뷰티단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한동안은 군산 MRO 조성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제는 좀 되돌려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중국 소비주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시장이 계속 관심을 유지할지 일단은 체크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 외로는 어제 실적 이슈를 소화했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소화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요 며칠 삼성전자 대비 부진했던 것에 설움을 떨치듯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4% 정도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30만 원 터치하고 나서 살짝 흘러내려 2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힘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장에 대한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소식이 들려왔죠.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로 인상이 됐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는데 202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고 세율 35%,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8.5%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세율로 배당 유인 기대가 떨어진다. 그리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평이 있어서 그리고 2026년부터 적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센티 위축일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결국 낮아지게 됐습니다. 연말 다시 한번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대주주 조건에 들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서 연말 주가 하락 패턴이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이 조금 가중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도 있는데요. 현행은 매출 0.5% 이상일 때 내는 교육세가 이 매출 1조 초과시 교육세 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60여 개 금융보험회사가 세액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기준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분야는 AI, 웹툰, 영상 혹은 자율주행차, 방산, 육아, 교육비 공제 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테마로 파생해 볼 수 있는 것은 웹툰이나 AI 작은 종목군들이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측면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면에서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8월 26일 국무회의를 지나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똥이 좀 튀었죠. 세제 개편안 내용 속에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이 종료된다라는 소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이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 23% 급락이었었는데 이 불똥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서 일단 특징주로 넣어봤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깔끔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뉴욕장은 빠졌죠. 소비 위축이나 물가 부담이 있었고요. 퀄컴, ARM 등의 실적 후 실망 매물로 급락이 나오고 엔비디아 중국 반도체 수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졌죠. 테슬라도 3% 빠졌는데요. 스티펠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등의 영향을 받았고요.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제약사에게 약가 인하 압박을 서한으로 보내기도 했죠. 이러한 주요 섹터의 부진, 오늘 국내장에 그렇게 보탬될 내용은 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8월이면 휴가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증시가 좀 변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시간 외 하락, 3분기 가이던스 이익이 미스나면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 장에 보탬될 건 없었고요. 애플 시간 외에서 상승한 건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식이었죠. 2021년도 4분기 이후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 거기에 팀쿡 CEO가 AI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점이 힘이 돼줬습니다. 그러면 애플 밸류체인은 일단은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일본의 엔화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에다 어제 BOJ의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 우에다 총재 발언 영향으로 엔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체크해 주시죠. 자, 뉴욕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시죠. 시장 측면에서는 일단 세제 개편안 소화해야 됩니다. 대주주 요건의 변경으로 인해서 센티 위축이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관세 내용에서 조방원은 올라갔고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 위탁 생산은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소화 여부 보시죠. 반도체는 특히나 미국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네요. 러시아 행동이 역겹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애플 오늘 그래도 몇 안 되는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호실적과 애플 관련주, 팀쿡의 AI 투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이 어디로 파생이 될지 체크해 보시죠. 테마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8.15 광복 전후로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과의 대화 복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어제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는 남북 경협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스피어라는 종목이 급등세를 기록했죠. 스페이스X와 함께 매출 대비 2,900%의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에 대한 납품인데요. 스페이스X의 글로벌 벤더 5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어입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관심을 받게 될 경우 LK삼양,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분위기 파악이고요. 바이오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서 넣어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증권의 보고서인데요. 7월 제약바이오 수익률이 다른 업종 대비 하위권이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하반기 기술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이 이벤트가 없었고 순환매 속에 차익 실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트럼프는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은 최국 대우를 유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실적 발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리 인하 방향은 명확하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학회 발표가 있다라며 하나증권은 8월이 올해 제약바이오가 가장 저렴한 시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의 탑픽으로는 제약사 SK바이오팜, 바이오텍에서는 셀비온을 꼽고 있고요. 그 밖에는 에스티팜과 인투셀에 대한 긍정의 시각인데요. 이것은 당장의 오늘이 아닌 8월의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바이오 섹터의 긍정의 보고서라서 넣어봤고 관세에 대해서도 수혜 기대감이 있는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이 또다시 모입니다. 한미 협상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확인한 가운데 전체적인 조선업의 산업 시가총액보다 더 큰 조선업 펀드가 결성된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JP모건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비중 확대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깜짝 실적을 내놨다. 연초 대비 57% 오르긴 했지만 몇백 % 오른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는 덜 갔다. 여전히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도 HD 현대그룹의 조선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의견을 또 두루두루 냈어요. HD 현대 마린엔진도 목표가 올려서 77,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 밸류체인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될까요? 분명히 리스크로는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 이상의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언제나 보여드리다시피 제조사, 엔진 부품, LNG 강관, 해양방산, 선박 유지, 피팅 밸브, 보냉제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 내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조선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상장하는 조선사가 있습니다. 뭐 나이스 타이밍일지 어떨지 봐야겠죠. 대한조선인데요. 중형 조선사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하게 되고 최종 공모가가 5만 원.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형 조선사 중엔 최초 상장사 타이틀을 달게 되죠. 과거에 법정 관리 절차를 밟기도 했었는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이고요. 지금 수주 잔고를 확인해 봤을 때는 3년치 일감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기관 청약에서도 경쟁률 굉장히 높았고 참여 기관 중에 56% 이상이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는 있습니다. 우리사조조합 청약 실권율이 96.7%. 이 말을 쉽게 얘기해 본다면 내부 직원들은 이것을 전혀 청약받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상황을 잘 아는 내부 직원들이 청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약간의 앞으로 성장이 별로인가? 이런 우려감도 일부는 제기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LG CNS나 더본코리아 등도 우리사주조합 청약 실권율이 좀 높았던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장 직후에는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어떨지 한번 대한조선에 대한 평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의 종목별 일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7월 수출입 통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겠죠. 그 밖에는 실적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 LG생활건강 실적 실망감이 굉장히 컸는데 아모레퍼식 등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미나 앵커 말씀 주시는 섹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쪽 잡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요. 제가 어제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정말 많이 들락날락 거렸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관세가 타결되면 좋은 거 아니었어요? 이게 아마 자동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드디어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오를 법도 하지만 어제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정규장에서도 4%대, 애프터마켓에서도 4%의 하락을 기록했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조금 더 깊었는데요. 정규장에서 7%대, 애프터마켓에서도 6%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안고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만 되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결국 답은 관세 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린 무관세 프리미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운송 섹터 내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어쨌든 카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방긋하고 웃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관세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주가가 내리기 시작한 건데요. 기존에는 미국과 한국이 FTA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무관세 로 수출이 이루어졌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서 25%라는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었고 여기서 이번에 15%까지 낮춰지기는 했지만 결국에 현대차와 기아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부담 비용을 안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겁니다. 결국에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해서 5조 6,310억 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격인데요. 일본과 유럽과 비교했을 때 2.5%의 추가적인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관련해서 그 경쟁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도사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재료비와 가공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이익과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 가격 인상과 시장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짚이고는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가격에 다 밀어붙이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세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다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타격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필연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걱정을 앞세워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연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물량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그리고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면모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밈을 좀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유노유노의 그 땡큐라는 곡에서 레슨을 가르쳐주죠. 거기서 세 번째 레슨이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은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고 그게 부정적인 것은 맞는데 바뀌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또 어느 쪽에 베팅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무역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이제는 동등화됐다는 점에서도 다 같이 출발선이 같아졌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삼성증권은 이번에 관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관세가 이대로면 한국차가 가장 유리하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제가 기존 2.5% 무관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EU와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5%가량 부담을 조금 더 안게 된다.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 시장이 주가를 밀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사들의 이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우려는 오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또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 쪽으로 가장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제너럴모터스, 포드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큰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구멍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쟁사들 미국 기업들은 이번에 유럽과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쪽의 반응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는데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와의 협력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고 미국 모빌리티 산업 핵심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삼성증권의 시각도 챙겨보면서 어떠한 관점이 나에게 맞는지 좀 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그냥 투자 심리를 달래기 위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해보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율 15%로 인하 시에 완성차 주가도 15% 정상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 영업이익 타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그 25%라는 관세가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악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받는 타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의 영향을 살펴보시면 영업이익 기준 올해는 4조 9천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9조 1천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15%로 낮춰진 이후의 관세 영향은 올해 관세
관세 비용이 1조 6,500억 원 감소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는 3조 5천억 원 감소로 예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쨌든 10%나 줄어들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급한 불을 꺼냈다는 차원에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뭐 이런 흐름은 알겠고 매를 다 맞은 상황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하반기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그 관전 포인트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 관세를 15%로 인하할 경우에 이 부담감이 조금은 어쨌든 줄어든다는 점 앞서서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미국 메타 플랜트에 어떠한 차종이 투입될 것인가 그 결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9인데 향후 하이브리드 모델이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미국의 메타 플랜트에서 어떠한 차종을 생산할지 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가 어떤 차량을 미국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할지 그 모델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보틱스 투자 등 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에 또 한 번 시장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지금 미국 고금리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강하게 점쳐질 경우에는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시장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새로운 시장으로 미국이 아닌 유럽을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쪽 완성차 자동차도 그렇고요. 유럽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지금 부진했던 수익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자체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전기차 수요 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받게 되는 보조금 영향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리스크이자 부담이었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가격 경쟁 부담감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망 금융 중단에 따른 적자 전환이 중국 기업들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 이 부분보다는 관세와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깊었던 섹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전일장 많이 빠졌던 만큼 또 오늘장에서 어떠한 시세가 나타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관망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을 앞뒀으나 8월에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FOMC 이슈, 관세, 그리고 실적, 살펴볼 내용들 얼추 다 지나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씹어 소화하는가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세제 개편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자,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만쌤, 일단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기대를 했으나 시장에서는 뭐 선반영의 해석, 그리고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 자동차 FTA 효과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관세 이슈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관세 보시면은 뭐 자동차 쪽은 빠지고 조선 쪽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일부 섹터별 등락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관세가 발표하자마자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습니다. 즉
시장 혹은 이제 세계의 모든 돈이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또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론 몇 천억 달러의 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간접 자원 투자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이 집행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는지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 시장을 매수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등락이 이렇게 심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원하던 것만큼의 결과를 못 얻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쪽을 말씀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가 12.5%의 관세를 주장을 했던 한국이 12.5%를 주장했었던 이유는 FTA의 관세 효과를 받으려면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원산지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꽤나 되는 입장이고 이제 요게 관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1%에서 2.5%까지 관세 영향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은 12.5%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될 경우 어느 정도 일본 쪽과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많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투자를 기업들이 안 하고 미국 쪽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한국의 밸류가 깎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한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정책이 어닝 쇼크가 난 거예요. 네. 오히려 엄청나게 돈을 벌 거 기업 입장에서든 만약에 한국에 대한 정책을 기업의 컨센서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난 것 정도로 정책이 어닝 쇼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지주사나 아니면 금융 지주 쪽에서 엄청나게 외국인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하면 이 빠져나간 수급들이 미국 쪽으로 다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부분들은 이쪽에서 빠진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 쪽으로 이동하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닝 쇼크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관세보다는 정책이 우선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가 이제 5천 간다고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 즉 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세제 혜택 오히려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게 5천이 아니라 2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13년부터 2018년도에 대주주 양도세 10억대 연말에 얼만큼 매도 주체가 나왔는지를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만큼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부분들이 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12월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투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바이 코리아다라고 외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을 때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한국이 5천 코스피를 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한국의 밸류는 2천에서 3천이 적정하다라는 게 외국 쪽의 평가.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죽창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죽창 드셔서 이거 반대 의견 계속 내셔야지만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연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관세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커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무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나서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던 멀쩡한 종목들이 부셔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세제 관련된 이슈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막는 데 집중을 하시면은 다시 이제 3천에서 5천에 코스피를 갈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2천에서 3천이 적정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을 해 주셨네요. 시장이 관세 변수, 정책 변수를 같이 마주한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특히나 정책 쪽에 이제 센티 위축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성호 부장님은 관세 그리고 정책 이슈 어제 나온 내용들 어떻게 소화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갈듯말듯하면서 안 가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좀 이슈 하나하나가 되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시간이 맞아요. 모자랄 정도로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그것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최근 시장은 뭐냐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고민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장중에 출렁출렁거리는 거는 이제 뭐 한 달 내내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주 뭐 그러니까 정말 시총이 막 수십조 달하는 그런 종목들도 막 상하 변동폭이 막 어제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자동차 가지고도 예, 얘기들이 많지만 뭐 프리마켓에서 뭐 급등하다가 뭐 정규장에서 급락 반전하니까 뭐 상하 변동폭이 거의 10%가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오는 이런 거니까 제가 그 종목을 안 들고 있어도 욕이 나올 정도.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는.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서 우리 주식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관세도 관세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지각 반영된 것 같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결국에 이제 뭐 관세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때 호실적에 좀 가리워졌지만 정작 파월은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한 거죠. 트럼프를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금리 쪽은 아직 아닌가? 이러다 이것도 트럼프 임기 내내 이거 동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의 심리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상단을 막아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제 쪽에서도 지금 이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뭐 신정부 기대감으로 3,200까지 멱살 잡고 올려놨는데 상법 개정과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쪽에서의 정책이 지금 또 상단을 막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3,200을 저는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사실 그런 입장이었는데 7월 한 달 시장을 겪어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상단을 3,200으로 놓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 쪽도 조금 불확실하죠. 물론 이제 관세 협상은 뭐 이제 물론 뭐 무난하게 잘했다는 평가긴 해도 이게 사실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보다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세제 쪽에서는 또 이제 약간 상법 개정과는 상충되는 쪽에서의 그런 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좀 춤을 춰야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8월에도 이런 장중에 출렁출렁 거리는 시장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시장 대응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녹록한 게 없네요. 여러 가지 기대 요소가 많았었던 한 6월부터 7월 초반까지의 흐름이 이제는 약간 기대 요소들이 살짝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이 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견뎌줄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분의 걱정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나마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좋은 거 떠올려 보면 뭐 관세 협상 됐지만 내용은 아쉽고 금리 FOMC에서 조금의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없었다라는 점도 아쉽고 그래도 빅테크 실적들은 나름 괜찮았던 게 곳곳에서 있어서요. 조성호 부장님, 네. 뭐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속에서 AI에 대한 약간의 굳건함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AI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또 내놓기도 했고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약간 틈새 전략으로 뭘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제가 이제 앞서 시장 판단을 해드릴 때 이제 상단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쉽지 않은 국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단을 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우리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어닝 시즌에서 발표되는 대체로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하단도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건데 3,200을 전후로 해서 이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빅테크주의 이제 실적이 이제 괜찮으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어떻게 찾느냐 되게 단순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빅테크 쪽이나
이 어떤 IT 이런 쪽은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왔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좀 조정받는 부분인데 이건 확정 실적 때문에 조정받은 게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테슬라발 수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던 것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는 또 모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네. 당연히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일전에 그 골드만삭스의 그 중립 리포트로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좀 중립 리포트의 충격에서 좀 완화되는 국면인데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반전이 일어났던 것은 또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 이전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 쪽이 많이 늘어나면서 괴리가 돼 있었다면 이번 달을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토톱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도 여기선 기계적으로 롱숏이 나올 만도 한 구간이에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 근데 시장 쭉 보니까 지수가 3,200에서 더 뻗어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 그랬을 때는 이건 기계적으로 야 3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좀 덜어주고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왜? 둘 다 빅테크의 어떤 이 호실적에 대한 기존 이제 유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토톱에 대한 롱숏을 지금 어제 사실 수급도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로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이것도 뭐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와 HBM 진영 그리고 삼성전자와 또 그 파운드리 진영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시소 현상이 조금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네. 소외받았던 하이닉스 진영이 더 당분간은 관심 받을 거다. 그러니까 뭐 굳이 HBM이냐 레거시냐 지금 그 논리 필요 없고요. 그냥 가격.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심플하게 지금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힌트라고 보고요. 물론 뭐 HBM이냐 뭐 아니면 레거시냐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또 이제 좀 이제 그 기노브로 봤을 때는 뭐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하나가 굵직굵직해서 제가 좀 말을 아끼고 다음에 아예 그걸로 한번 좀 집중해서 또 말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AI 혹은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시간 따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진만쌤, 이제 빅테크 실적에서 AI 혹은 반도체 진영에 대한 관심, 그 가운데 어떻게 좀 추려가야 될 것인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출연자께서는 또 AI라는 키워드에서는 전력 인프라 무조건 앞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AI라는 키워드에서 진만쌤의 시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어제 뭐 피그마 오른 거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여전히 시장은 AI 소프트웨어나 혹은 이제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국내 AI 소프트웨어 또한 정책적인 모멘텀 따라서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단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제 뭐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올라간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유를 찾자라고 하면은 반도체 단에서 삼성전자가 HBM4 쪽에서 그런 이제 샘플 출하가 가장 늦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도 분명히 이제 보시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외신계 쪽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이제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와 HBM4 가격 협상을 조금씩 미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퀄리티 테스트 통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후발주자들의 퀄리티 테스트 통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여부를 보고서 가격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이제 시장 자체에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감이 체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당일 강한 섹터는 동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단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AI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관심 쪽에 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산 K 이제 AI 3단을 만든다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지금 탐여 컨소시엄을 꾸려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뭐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LG CNS 같은 올랐다가 빠졌던 기업들이 한 다음 주 정도에 시세 분출을 한 번 정도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 봤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앞서 시장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조선과 자동차 얘기 나누고 싶어요. 조성호 부장님, 조선 섹터는 수혜 기대감 그리고 1,500억 달러 펀드 조성 그것이 조선 섹터의 시총보다 크지 않냐 뭐 혹은 증권사 곳곳에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의 0%에서 15%가 된 것, 그리고 일본은 12.5%에 2.5 이렇게 더해졌는데 우리는 0에서 15로 더해진 것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 우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차 나눠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어제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이제 굳건했던 건 조선, 자동차는 뭐 급락 반전을 뭐 했고 사실 어제 이제 프리에서 자동차주가 급등하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이 관세 협상이 이게 자동차 쪽에 좋은 거야? 내가 볼 땐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주가가 급등을 하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규장에서 이제 그런 이직들이 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사실상 신데렐라의 그런 어떤 역시 뭐 조선이다 이런 이야기. 뭐 이제 제 주변에서는 이제 저와 좀 비슷하게 조선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던 이제 그런 분이 정말 조선밖에 없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런 어떤 시각은 뭐 저도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고민은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관세 협상 이후에 또 이제 다시금 뭐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기대감이나 내러티브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이제 뭐 거의 확증 편향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구간이라 더욱더 저는 좀 경계심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조선주는 뭐 그렇게 썩 제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관세 협상 이후에 또 이제 조선주 쪽으로 모든 어떤 이슈가 집중이 되는 것을 보면 일단 더 부담이 생기는 저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뭐 이제 제 손을 떠난 섹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거에서 또 기회를 찾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뭐 여러분들 입에서도 저처럼 뭐 욕이 뭐 나오셨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어떤 관세 협상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쪽이 득을 볼 것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없던 관세를 맞은 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향후에 자동차를 많이 팔아도 그만큼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자동차 쪽은 사실 작년부터 피크 아웃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좋은 실적이었고 올해 감익이고요.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매출은 늘어나요. 근데 이익이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게 관세 영향도 이제 좀 이제 컨센서스에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전을 지금 기대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기서 제가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이 틈을 이용을 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틈틈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좋을수록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안 좋을수록 이런 어떤 좀 지배구조 개편에 좀 더 유리한 시나리오라는 점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제가 현대차 그룹주의 탑픽을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어제 동시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 현대모비스 쪽이 저는 오히려 자동차주를 접하실 때는 그러니까 자꾸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뭐 일희일비하시고 뭐 노이즈가 막 확대되는데 이미 관세 우려 이전에도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의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작년부터 피크아웃의 그런 징후가 뚜렷했고,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룹, 자동차를 볼 때는요,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 더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장님의 시각 확인해 봤습니다. 진만쌤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조선 자동차 내에서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대응하기 좀 불편하다 하면 패스하실 건지 궁금해요. 일단 자동차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일본이 지금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의 수가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양산형 공장을 일본 완성차 쪽에서는 가지고 있고 현대차 쪽에서는 지금 하나에서 2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조지아 공장이 2025년도 연말에 이제 오픈이 돼서 첨단 기술 쪽으로 보시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에 서 있으나 당장에 많은 차량을 양산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일본 차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감소 혹은 점유율이 3년 동안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또 한 번의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번 현대차 그룹주들은 증명을 한 게 팩트지만 생각보다 아쉬운 주가 흐름이 보여줬었던 게 이제 여태 부분들이라면 이제 또 앞으로 얼만큼 헤쳐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정 구간에 하단부 지지는 가능한데 그때 정말 하단부 예를 들어 이제 20만 원 밑으로 깨졌었을 때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밸류는 가능하나 상당히 제한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관세가 진행이 되면 물론 이제 관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관세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완성 차량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완성 차량까지 만들어서 미국까지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성차는 아니지만 완성에 준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미국 쪽에서 마감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 또 관세가 상대적으로 덜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류나 유통 쪽 현대 글로비스가 그래도 현대차 완성차 그룹 쪽에서는 그래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 쪽은 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책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그래도 조선 쪽은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이 조금 더 이제 주가는 물론 부담이긴 합니다. 많이 올라서 주가적인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 성장이 꾸준히 되고 있다는 점 아직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은 그래도 만약에 이익이 개선되고 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비쌉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비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 HD 현대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급락 나왔던 일본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는 보수적으로 마찬가지로 조선도 보수적이되 먹을 자리는 조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노이즈나 또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가격 경쟁력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두 분 얘기 주셨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 지배구조 개편 혹은 다른 사업 모멘텀으로 눈여겨볼 종목에 대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밸류가 부담일 수도 있으나 일정 부분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같이 시장 호흡하면서 의견들 AS에 나가겠습니다. 자, 눈여겨볼 섹터나 종목 혹은 주의사항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은데 조성호 부장님 혹은 진만쌤 어느 분? 진만쌤이 종목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쪽 실적 먼저 보고서 반도체 쪽 만약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이제 한 종목 제가 코멘트 드릴 건데요. 종목명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스페타시스 주주 환원에 대해서 보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야기,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MLB 이제 더 고다층 MLB 기판 점유율 세계 3위인데 1위 기업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으면 TTM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가이던스 또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즉 이제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약간 끊기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가이던스가 높게 제시되는 반도체 종목들은 독보적으로 좀 수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3위고요. 1위, 2위 주가 다 좋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고 있던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래 조금 더 이스페타시스가 먹을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같이 혼조 있는 시장에 보통 일반적으로 초전도체나 핵융합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금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게 보시되 시장에 돈은 많기 때문에 당일 올라가는 섹터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시장을 보고서 대응하셔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조성호 부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도와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인덱스나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유지를 할게요. 물론 이게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최선이라는 거는 시장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더워지기 전에 여름에 반바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반바지 입어서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지만 가장 현재로서는 무난한 상황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총상위 초대형주들도 출렁출렁하니까 체감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인덱스 아니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신 분들만이 지금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중소형주는 뭐 아직도 멀었어요. 물론 어제 이제 좀 경력주가 반짝하면서 좀 중소형주 쪽에 이제 좀 군불 떼나 싶은 좀 그런 시그널을 주긴 했는데 이게 연속적일지는 모르는 부분이라 당분간은 좀 인덱스 중심의 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간 좀 있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무슨 이제 뭐 약간 정치적인 정책 이런 게 나오면 막 댓글창이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돈이 곧 이념이고 돈이 곧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진영 어쩌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떤 정책 방향에서 하나 아쉬운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3,200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상법 개정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오는 쪽에서 노이즈가 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게 심리와 시기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3,200 사상 최고치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보다는 결국에 공감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럭저럭 시장을 따라가시기 때문에 크게 뭐 배고프지 않으시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순종적으로 수긍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패대기 쳐져 있는 중소형주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난 먹은 것도 없는데 뭐 벌써 뭐 거래세 올리냐 뭐 또 양도세 기준 하향하냐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곡간의 곡식이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장이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과열이지 않느냐라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그런 정책들이 약간 시장을 좀 냉각시키는 그런 구실로 나온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 노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과도 그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어떤 정책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그냥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면이 심리를 위축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라는 점을 좀 한번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성호 부장님의 의견이었고 마무리 멘트는 진만쌤으로 할까요? 네, 뭐 제가 관련돼서 너무나 기대를 컸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정책 부분들 때문에 살짝 이제 언행이 좀 과격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고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칭찬할 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안 좋게 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주식시장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난이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거고 여전히 시장 자체는 아직은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난이도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관심 좋은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시장 참여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감하셔서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분명히 이런 장 속에서도 불편한 여러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고 수익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이야기 앞으로도 풀어가도록 할게요.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